어떤 한 작품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작품이 쓰여졌을 당시의 사회상을 들여다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면 그때 그 동시대에 살아가던 작가들이 사회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작품으로서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 사회의 모습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 연극의 흐름이 어떻게 됐었냐면 지난번 산불을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거 60년대에는 사실주의 연극, 전후문학 1세대 연극들이 대체로 취했던 어떤 사조가 사실주의, 있을 법한 사건을 그대로 무대 위에 가지고 오는 거였다면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자, 한국 전쟁을 우리나라가 극복하고 난 이후에 또 대한민국의 역사 안에 조금 아픈 사건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독재 정권이 들어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80년대에 그래서 어떤 극의 형태가 유행을 하게 됐냐면 마당극. 실제로 뭐 제약 없는 어떤 공간에서 배우가 관객에게 뛰어나와서 직접 소통을 하고 뭔가 풍자하고 그런 형태로 80년대는 연극이 발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실주의가 80년대는 안 됐을까? 왜냐면은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검열을 통해서 다 어떤 불이익을 받았었겠죠. 그러다 보니 직접적인 어떤 비판이 아닌 돌려가기 그리고 뭐 관객들한테 배우들이 직접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형태로 발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주의 희곡이 가지고 있는 특징 웰메이드 플레이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한 이야기들이 발표가 되기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자, 80년대가 지나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는 정말 고작 몇 년 전에 전쟁을 겪었던 나라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도의 성장을 하게 되죠. 90년대 이후로 들어가면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IT 산업이 성공을 함에 따라서 문화예술이 산업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슬슬 나오던 게 뭐 아이돌들 한류 문화가 아마 그때부터 태동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데 IT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보가 점점 올라가겠죠. 매체가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 연극 예술, 극 예술을 하던 예술인들도 시각이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연극의 창작 방법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점점 더 이제 공연이라고 하는 요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공연들을 만들어내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결론 정통 연극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서사극의 형태로. 서사 연극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표작. 상관없어요. 공부할 거예요. 서사 형태로 연극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서사극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작가로 독일의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있죠. 그래서 정통 연극이 조금씩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냐면 서사극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사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게 될 뭐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작품들을 보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존재 가치 그리고 삶의 모습을 조망하는 형태로 사실주의에서 이제 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형태가 어떤 모습들이 접목이 되냐면 우리나라 혹은 아시아 동양의 전통극의 형식들이 접목이 됩니다. 뭐 이제 놀아 제끼기 시작해. 갑자기 이렇게 극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관객들한테 대놓고 말을 걸어. 혹은 극이 진행되는 중에
춤이나 노래가 삽입이 되면서 만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사 연극이 가지는 특징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이야기가 사실주의 작품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시간의 흐름이 일치하고 공간도 변화를 합니다. 근데 현대 연극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면 그 형식이 다 부서져버려요. 갑자기 뭐 현재 시점으로 가다가 갑자기 과거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미래로 갔다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에 많이 노출이 됐어.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은 1에서 3화까지 현재에서 가다가 4화부터는 갑자기 과거로 백했다가 그러면서 갑자기 미래로 넘어오고 7화부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공간이 짬뽕되는 거. 이야기의 구성이 조금 흐름에 맞지 않게 부서지는 거에 사실 우리는 많이 노출이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애매하게 알게 되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형태들이 들어오면서 관객들은 더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변모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독백. 배우가 자기 생각을 혼자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회상하는 장면들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배우 개인의 등장인물의 내면의 세상을 드러내는 게 더 용이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 연극의 어떤 시대별로의 흐름인데 이거는 사실 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대충 흐름이 우리나라의 어떤 연극 예술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꼭 여러분들이 탐구를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이런 작품이 왜 출제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작품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아마 교수님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한테 그냥 연기만 잘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거를 학문으로 인지를 하고 예술학도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좀 딥하게 공부를 해봐라의 취지가 아니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여기까지가 한국의 연극 이야기였습니다.